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영국 이코노미스트 기사하고 또 우크라이나 공군 관계자 발언인데요. 서방 지원, 특히 그 미국의 강력한 패트리엇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공세가 계속 진화하면서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 그런지 그 핵심 이유를 파악하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자료들 보면서 흥미로운 지점이 러시아의 공격 방식이나 기술 발전 속도가요. 기존 방어 시스템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미사일 개수가 많아졌다 이런 차원 이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코노미스트 기사 보면 제일 먼저 러시아 공세 방식의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졌다고 지적하나요? 네, 그게 불과 1년 전만 해도요. 하룻밤에 드론 30대 공격? 이건 정말 이례적이었거든요. 네,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수백 대입니다. 수백 대를 동원해서 말 그대로 방공망을 그냥 포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양으로 그냥 압도하려는 거죠. 와, 수백 대? 네. 그래서 기사에서는 만약에 지금 진행 중인 휴전회담이 잘 안 되면 우크라이나가 요격 미사일을 아껴 써야 할 수도 있다. 이건 결국 더 많은 러시아 미사일이나 드론이 주요 시설을 때릴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양만 늘린 게 아니라 쓰는 무기 자체도 좀 달라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초부터 공중전을 확대하면서 탄도미사일 사용이 늘었는데요. 탄도미사일은 아시다시피 속도가 워낙 빨라서 요격이 진짜 어렵잖아요. 여기에다가 더 치명적인 신형 제란형 공격 드론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 탄도미사일 요격이 정말 문제겠네요. 패트리엇 시스템, 특히 PX-3가 이런 빠른 미사일 잡는 데 특화된 걸로 아는데 우크라이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패트리엇 PAC-3 말씀하신 대로 탄도미사일처럼 아주 빠르고 높은 고도에서 떨어지는 위협 요격에 특화된 시스템이죠. 근데 우크라이나가 가진 패트리엇 시스템 수가 계속 줄고 있고요. 일부는 손상돼서 수리 중이라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아, 보유장 자체가 줄고 있군요. 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러시아의 이런 무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시스템 자체가 좀 부족해요. 사실상 미국의 패트리엇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거죠. 공급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군요. 생산량 자체가 문제입니다. 록히드 마틴이 패트리엇 미사일 연간 생산량을 650기까지 늘리고는 있지만 러시아의 연간 탄도미사일 생산 추정치가 한 750기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와요. 아, 생산량이 따라가질 못하는군요. 그렇죠. 게다가 우크라이나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서 러시아가 이미 미사일 한 500기 정도는 비축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전하는데요. 보통 탄도미사일 1기 요격하는데 패트리엇이 2기 정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걸 생각하면 정말 심각한 생산량 격차 문제인 거죠. 이게 단순한 무기 성능 비교를 넘어서서 산업적인 소모전 양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독일에서 새로운 생산시설이 생긴다고 해도 2026년 말에나 가능하다고 하니 당장의 공백 메우기는 어렵겠네요. 이 생산량 문제에 더해서 러시아가 기술적으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하죠.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 유리 이그나트의 발언이 이걸 뒷받침하는데요. 러시아가 이스칸데르 M 탄도미사일을 개량해서요. 레이더를 속이는 미끼, 그러니까 디코이를 발사하는 기능을 추가했다는 겁니다. 미끼요? 레이더를 속인다. 네. 각 미사일이 목표물 근처에서 레이더 신호를 반사하는 작은 물체들, 즉 미끼를 같이 뿌리는 거죠. 그럼 방어 시스템 입장에서는 어느 게 진짜 미사일이고 어느 게 가짜 미끼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아, 골치 아프죠. 패트리엇 시스템이 미사일 궤적을 예측해서 요격 지점을 계상하는 방식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미끼 때문에 예측이 훨씬 복잡해지겠군요. 네, 특히 이스칸데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유사탄도 궤적, 쿼시 발리스틱 트래젝토리로 비행하는 미사일이 미끼까지 뿌리면 요격 지점 계산이 정말 극도로 어려워진다고 이그나트 대변인이 토로했습니다. 드론 쪽도 만만치 않다고요? 네, 드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드론을 계속 개선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전자전 장비로 교란하거나 무력화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핵심은 뭘까요?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핵심은 러시아가 양과 질,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드론 생산량은 과거에 월 300대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3일에 300대, 앞으로는 하루 500대를 목표로 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미사일에는 미끼 발사 같은 이런 기만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더 좋은 방어 시스템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이처럼 압도적인 물량 공세와 교묘한 기술적 대응이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한 겁니다. 결국 생산 능력의 격차가 전쟁의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거죠. 정리하면 러시아는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세에 더해서 미끼 발사 같은 기술적 진화를 통해 패트리엇 중심의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서방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요격 미사일 부족과 생산 능력의 격차라는 아주 냉정한 현실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기사 내용처럼 러시아가 방어 시스템을 속이거나 뭐랄까 압도하는 전략에 계속 집중한다면요. 미래의 방공망은 단순히 요격 성능을 높이는 걸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이런 기만 전술, 그리고 대규모 동시 공격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방공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방어 개념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